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CPI 발표 9시 반, 한 2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 0.6%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현재 341포인트로 다소 조금 상승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CPI 발표가 있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밤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장중에 이제 만기일이 상당히 평온했죠. 만기일 때 보여준 내용을 가지고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요약하는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감 방송은. 그리고 아까 카톡방에다가 그 우리 시장이 처한 긍정적 요인과 그다음에 부담 요인 8가지를 각각 8가지를 제가 장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적어드리고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그게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나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제 보충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려드린 것 정도만 일단 꼭 읽어보시고 한번 짚어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긍정적인 요인과 부담 요인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 시장을 대처하는 좋은 바람직한 전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8월 옵션 만기일 뭐 하락 후 횡보로 종료됐죠. 뭐 평온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선 굉장히 좀 처절한 싸움이 좀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 거의 마감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리 싸움은 대충 끝나 있었어요. 어제까지 변동성이 왔다 갔다 심하게 주어지면서 외국인도 대량 청산도 다 하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이제 만기일이지만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그냥 평온하게 마감하는 그런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뭐 자세하게 따져보면 또 그런 건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베팅했던 자리는 이제 340에 대한 콜옵션과 풋옵션 매도 동시 매도가 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오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이 자리 싸움 놓고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초반에 콜매도를 많이 하기 전까지는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과 함께 340에다가 되고 양쪽 상승 베팅을 해주는 모습, 옵션에 대해서만이에요. 오늘 만기였던 옵션에 대해서만. 그리고 금융투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는 340 언더에 베팅을 해주는 다소 깔끔한 베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기 자체는 그렇게 해석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냥 340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를 외국인들이 하고 또 오후로 갈수록 340 콜옵션까지도 강화를 했구나. 그러면서 340에 근접한 베팅을 하겠구나. 그러면서도 외국인들은 340 근접 이상을 노리겠구나. 그 다음에 기관들은 340 근접하지만 언더를 노리겠구나.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가 과연 힘을 쓸까 고민을 했었는데 금융투자가 막판에 340 풋옵션에다가 대고 25억 정도 베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옵션은 금융투자가 작년까지는 상당히 큰 수익률, 그다음 수익 확률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옵션을 자주 포기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선물이 더 압도적이니까 포기라기보다는 뭐 그냥 일찌감치 청산해서 뭐 크게 무리하지 않는 경향을 좀 보였는데 오늘은 금융투자가 마지막까지 340 풋옵션에다가 토탈 미청산액이 한 2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340 밑으로 좀 내릴라나 싶었는데 야, 외국인들이 막판에 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작은 처절한 싸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선물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장중에 같이 살펴보기도 했지만 분명히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동시효과가 시작하자마자 금융투자는 뭐 일부 대형주들을 거의 뭐 하한가 근처까지 밀어버리면서 동시효과 예상 지수를 밀었던 모습을 살짝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좀 예상 체결가를 좀 낮추더니 이내 외국인들이 땡겨 놓습니다. 그렇죠? 땡겨 놓고 금융투자가 베팅했던 그 하방 베팅을 아예 못 먹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금융투자는 이 부분에서 마지막 340 풋옵션을 결제까지 이루지 못하면서 25억 전액 손실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 바로 외국인들이
종가가 끝난 다음에 바로 원위치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이 작은 자리 싸움에 처절한 느낌, 그렇죠? 340이 위로 끝날 것이냐 아래로 끝날 것이냐를 놓고 마지막에 아주 철저한 싸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대량 베팅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 종가에 무조건적으로 또 바라볼 수 없겠구나. 또 얼마 전까지는 기관들이 마지막 베팅, 마지막 한 1, 2분, 5분 정도를 남기고 베팅하는 게 거의 이제 확률적으로 높았는데 또 오늘 그거를 강하게 무너뜨려 버리니까 참 옵션 만기라는 게 어떤 예측이 좀 사실 어려운 분야라고 다시 한번 느끼고 가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것들 또 경험치로 또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뭐 전일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하락 후 횡보로 종료됐고, 제가 오늘 장중에도 이제 우리 파생반 분들께는 339.6에 대해서 그리고 340.6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지를 체크하자, 그래서 지지받고 끌어올리는지, 그래서 거기서는 살짝 롱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아침 의견을 드렸습니다. 빠질 때요. 그래서 339.85까지 갔어요. 결국에는 339.6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롱으로 뭐 일부 드신 분들 계시고, 또 저항대에서 또 이게 마냥 또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니까 배팅 포지션을 보니까 제한적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기관들의 하락 배팅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박스 관점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이 박스로 끝났어요. 옵션 만기라고 반드시 변동성이 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전날부터 변동성을 크게 다 보여준다면, 왔다 갔다 많이 해준다면 평온한 만기일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평온한 상태에서 만기 종가 싸움만 조금 치열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340.46으로 끝나면서 마지막에 340 콜옵션이 결제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렇게 큰 수익률도 아니에요. 한 100% 조금 안 되는 한 70% 정도 났을까? 뭐 그런 정도, 0.28에서 0.46 갔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나오겠죠. 그 정도. 그다음에 풋옵션은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이제 한 달 동안 데이터, 누적 데이터로 한번 추정을 해보자면 역시나 외국인들이 134억 정도, 약 이거는 추정치예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이 약 130억대에 이르는 수익을 뭐 그 마지막까지 종가까지 반영해서 이미 실현한 수익과 만기 손익을 더해서 134억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은 원래 이거보다 손실이 더 컸는데 종가의 상승을 함으로써 조금 만회를 했네요. 그래서 10억 정도 만회한 것 같은데, 13억 정도 만회한 것 같은데 100억 손실에서 87억 정도 추정치가 손실 추정치로 잡힙니다. 이런 것들은 증권사마다 데이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인 중립 평균치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집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90억 정도 기실현 손실을 반영해가지고 90억 정도 손실이 된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에 25억 이상의 340 풋옵션 이외의 그 이상의 풋옵션은 다 전액 손실이 됐으니까 이제 그걸 반영해서 조금 더 손실을 키운 거. 원래는 이제 보합 정도, 이제 손실도 수익도 아닌 어제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손실이 조금 늘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의 금융투자는 뭐 이 정도로 뭐 손실을 뭐 크게 뭐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뭐 선물 가지고 조금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큰 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해지를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후에는 이제 향방은 CPI에 달려 있겠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어제까지도 계속 강조를 드렸다시피 이번 CPI는 그동안의 CPI보다 조금 더 다소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7월 원유 가격이 한 달 내내 올랐죠. 그래서 꾸준한 상승으로 인해 이미 시장에서는 상승을 이미 예견하는 중입니다. CPI의 변곡이 나올 수 있어요. CPI가 그동안 물가지수가 차분히 줄어들다가 다시 살짝 반등하는 그 변곡 구간에 다다를 수 있는, 변곡 구간으로 보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CPI를 보고 시장 움직임이 더 거칠어질 수, 원래 작년 같지는 않겠지만 올해 보인 모습들 중에서는 좀 거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뭐 그 예상, 상승 예상보다 얼마나 또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CPI가 높게 나오더라도 예상치만큼 수준이면 뭐 시장은 큰 반응 없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헤드라인과 에너지를 뺀 두꺼워졌어요. 헤드라인 CPI와 에너지 식품을 뺀 코어, 자
헤드라인과 에너지와 식품을 뺀 코어와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발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적 9월물 4조 3천억 원의 매도를 보유한 외국인들의 강한 환매수가 들어올지, 이미 매도한 물량을 더 밑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추가 하락을 만들려 할지는 오늘 CPI 발표에 어느 정도 크게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있을 잭슨홀 미팅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현재 선물 가지고 지금 성적이 좋지 않아요. 성적이 손실입니다. 외국인들의 지금 현물 매도 기준으로는 좀 손실이 잡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추정을 했을 때는 9월물 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실현한 것과 현재 평가를 모두 고려했을 때 한 400억 정도의 손실이 지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사실상 남은 한 달 동안 롤오버를 하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12월 걸로 롤오버하는 걸 제외하고는 400억을 어떻게든 만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매도한 물량을 급락해가지고 더 밑에서 수익을 청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좋겠죠. 많이 더 하락을 시켜서 수익을 만회하는 방법, 손실을 커버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대량으로 하루에 1조 원 매수, 그 다음 날도 한 5천억 매수, 그 다음날 한 1조 원 매수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강한 장대 양봉으로 태세 전환이 나와야 돼요. 지난번에 7월 11일처럼 태세 전환이 나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9월물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이죠. 지난번에 6월에서도요. 6월달에 상승 포지션이었잖아요. 그때 외국인들은 한참 전부터 손실이 크게 나고 있었습니다. 6월물 만기되기 한 달 전에 외국인들은 1,000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었어요. 반면에 금융투자는 3천억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감 영상을 되돌아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드린 거를 이제 기록돼 있을 거예요. 금융투자는 약 3천억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다가, 그리고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가 포지션까지 외국인들이 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렇다고 금융투자가 3천억을 다 버리진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손실에서 수익으로 바뀌는 구간까지 놀라운 상승을 보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포지션을 위해 마지막 한 달에 이렇게 변동을 줄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보여준 한 달이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400억 정도,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그때만큼 손실이 크진 않습니다. 외국인도 보유 손실이. 그렇지만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400억을 만회하는 과정, 많이 내릴 것인가, 많이 내려서 기존의 4조 3천억의 누적 매도량이 이득을 보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태세 전환을 통해서 뒤집어 버릴 것인가, 남은 한 달 변화가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CPI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현재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한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거의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상태죠. 근데 이해 잘못하면 CPI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냥 생각대로 금리 동결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편안하게 오늘 중국발 소식이 힘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은 신흥국 중심으로 상승세, 그리고 나스닥까지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 어제 나온 거죠. 중국이 한미일 하늘길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이제 하늘길이 많이 막혀 있었죠. 물론 풀리긴 했었지만 예전만큼 회복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교류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화장품을 포함해서 올라갔던 거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3년 정도 동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의 애국주의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나라에서 뭐 화장품이나 뭐 다른 기타 물건들을 많이 소비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강인민은행 총재의 체제 안에 상당히 많은 저축을 했었어요. 저축량을 상당히 늘려왔는데 그거를 어쨌든 판공성 체제로 바뀌면서 소비를 많이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옛날처럼 우리나라에 와서 화장품 등을 많이 소비해줄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애국주의가 상당히 강해졌고요. 지금 중국 자체에서 만드는 화장품도 우리나라의 화장품과 수준을 거의
비등비등하게 오히려 어떤 건 더 좋은 제품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국 제품을 소비하자라는 애국주의가 너무 강해져서 상당히 이게 무조건적으로 옛날처럼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우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로도, 일단 오픈 그 자체로도 그동안 원체 빠졌어야죠. 화장품주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웬만하면 70-80% 다 빠졌단 말이에요. 60% 70% 장기간. 그래서 화장품주들 그리고 억눌려 있던 카지노주들 등 리오프닝주들이 폭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또 카지노는 또 최근 드로백이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거의 신고가 랠리를 계속 기록할 정도로 최근에 3년 동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카지노는 일단 베팅 금액이 클수록, 즉 드로백이 클수록 거기 게임 사이즈가 커질수록 카지노가 돈을 많이 벌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차피 시간을 투자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다음에 금액이 커질수록 무조건 카지노가 이기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드로백의 꾸준한 상승은 결국엔 카지노의 실적 상승을 바로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중국 큰손 관광객이 더해진다면 실적의 완전한 회복도, 과거의 완전한 회복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GKR과 파라다이스, 특히나 파라다이스가 강한 돌파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현재 오늘 18% 급등을 하면서, 물론 화장품주들이 다 상한가를 대거 많이 갔지만 실질적으로 화장품들은 그게 개선이 실적 개선이 과거처럼 일어날지까지는 의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카지노는 뚜렷하게 드러날 겁니다. 어차피 카지노 중독성이 있는, 그렇죠? 뭐 중독성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하는 것은 거의 뭐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 내국인 입장으로 외국인 카지노를 가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드로백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전도체는 글로벌 연구진의 회의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LK99와 관련 있는 신성 델타테크 중심의 추가적으로 파워로직스 정도까지는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이제 아무리 테마에 갑자기 몰렸다고 하지만, 에코프로와 포스코에서 돈이 이동하면서 순간적으로 몰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 부정적인 발표, 아직 반박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외신 보도 등을 통해서 이제 테마가 살짝 무너지는데도 찐을 찾아 움직이는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대선 테마주로 비교하면요, 대선주의 어떤 진짜 배기들도 있잖아요. 가장 원래 이제 전통 대선주들.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새로 생긴 것들은 뭐 하다가 테마가 형성되다가 이거는 관련이 없는데요라는 공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뭐 거기다 베팅을 하지만 어쨌든 마음 편한 거는 그래도 그 테마에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지금 초전도체로 비교하면 신성 델타테크와 파워로직스 정도밖에 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대선주에서는 관련 없는 것들은 아예 관련이 없잖아요. 무슨 인맥으로 저 먼 인맥으로 엮고 저 학연으로 엮고 막 해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테마주도 찐을 찾아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장중에 거의 다 대부분 장중 시간에 7시간 동안 제가 아침부터 마감 시까지 풀어드렸던 내용 중에 다 있었습니다. 그거를 요약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하루 종일 이렇게 마감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 010-8719-2757 문자와 카톡만 주세요. 전화 못 받습니다. 문자와 카톡으로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더 빨리 안내받고 싶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시면 더 빨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금요일 CPI 발표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급반등하는 외국인들의 강한 환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일단은 보수적으로 하방으로 열어두면서 우리가 시원하게 다시 매수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올 때까지 조금만 대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니까요. 그런 점 좀만 참조해 주시고요.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